안녕하세요. 채널블루입니다. 오늘은 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관사는 우선 어와 더가 있죠. 어는 부정관사라고 하고, 더는 정관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사를 배울 때 상당히 비중 있게 배우는데, 관사의 품사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은요, 의외로 관사의 품사는 관사가 아니냐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관사를 한정사라고 해서 따로 어떤 구분을 하는데, 한정사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따로 기능이 있는 건 아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볼게요. 우선 관사의 품사는 형용사죠.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어구이고요. 그리고 영어의 품사 중에서 수식 어구는 형용사가 있고 부사가 있죠.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고요. 부사는 동사를 수식하죠. 그리고 부사는 형용사를 수식하기도 하고 부사 자신을 수식하기도 합니다. 부사는 이제 동사를 하면서 그때 같이 하기로 하고요. 그런데 형용사와 부사는 수식 어구라고 하는데, 이 수식하는 형용사하고 부사는 수식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부사는 동사의 상태나 어떤 정도를 수식하는 수식어인데, 형용사는 범위를 한정해서 수식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뭐 한정어구라고 했는데, 형용사 자체가 한정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예를 들어서요. 내가 지금 어떤 돌이 하나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돌 하나만 가져다 달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이제 고맙게도 돌을 하나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친구하고 싸웠어요. 어째서 그러냐 하면은, 나는 내가 지금 필요한 게 주먹만한 돌이면 딱 맞아요. 그런데 친구가 가져다 주는 거는 내 머리통만한 돌을 하나를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요, 싸움이 나죠. 야, 나는 주먹만한 게 필요한데 너는 왜 머리통만한 걸 가져왔냐? 그러면 친구는 뭐라 그럴까요? 야, 네가 돌 갖다 달래 그랬잖아. 그러다 보면 이제 싸움이 나는 거죠. 이때는 돌이라고만 했지, 그 돌이 머리통만한 돌이라거나 아니면 뭐 주먹만한 돌이라는 그 크기를 한정하는 어구가 없기 때문에 싸움이 나게 되는 거예요. 이때 한정 어구는 돌의 크기나 범위, 아니면은 모양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범위를 한정하는 어구가 필요하게 되죠. 그러니까 애초에 돌이라고 하면은 그 모든 돌을 의미하죠. 범위를 넓게 본다면은 이 세상의 모든 돌을 가리킵니다. 그냥 단순하게 돌이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그런데 범위를 한정하는 어구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돌의 범위가 축소가 되죠. 이 범위가 좁혀지게 됩니다. 이게 형용사가 명사의 범위를 한정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한다는 말은 명사를 한정해서 수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의 형용사는 명사의 성질이나 뭐 색깔, 모양이나 크기 등을 범위를 한정하죠. 그런데 관사는 어떤 종류를 한정하고요. 부정관사 어인 경우는, 정관사 더는 범위를 한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는 부정관사로서 명사의 종류를 한정하고요. 정관사 더는 명사의 범위를 한정하는 어구가 되죠. 뭐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고요. 그런데
이런 관사가 생략이 되는 경우가 있죠. 이 관사가 형용사에 속한다, 형용사의 한 종류라고 한다는 것은 형용사가 사용이 되면 이때는 관사가 생략이 됩니다. 생략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관사는 범위나 종류를 한정하는 기능을 하는데, 형용사는 그 범위와 종류를 다른 방식으로 한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I have a car라고 하면은요, 나에게는 차가 한 대가 있다 라고 한다면은, 이때 관사는 나한테는 차가 한 대가 있는데 그게 어떤 차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 대해서 It's yellow sedan 이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뭐 노란색의 세단이다 라고 하면 이때의 자동차는 노란색이고 세단형의 차라는 구체적인 사항을 나타내게 되죠. 그러니까 어카는 옐로우 세단이 됩니다. 그리고 부정관사하고 함께 사용이 되면은요, I have an old convertible, 그러니까 나는 구형의 컨버터블이 한 대 있다 라고 하면은요, yellow나 old 등의 그 형용사의 수식은 관사가 한정하는 의미보다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명사의 범위나 종류를 한정하게 됩니다. 이때 I have one old convertible이라고 하면은 옐로우 컨버터블도 한 대가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내가 가진 차가 몇 대가 있는데 노란색 구형의 그 컨버터블도 하나가 있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소유 관계를 나타내는 어구에 의해서도요, 관사는 생략이 되죠. 이때 소유 관계를 나타내는 그 한정 어구는 형용사가 됩니다. 이때는요. 예를 들면은요, We elected him as our leader. 우리는 그를 우두머리로 삼았다 라는 문장은 이때 소유격의 한정어구 our죠. 이때는 그 관사가 한정하는 범위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죠. 여기서 그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요,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피기 is my nickname이라고 하면은요, 피기는 내 별명의 하나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그 문제가 무엇이 있을까요? 뭐 피기라고 한다면은, 피기가 내 별명이라고 한다면은요, 피기 is my nickname이죠. 이렇게 돼야죠. 그런데 부정관사가 사용이 됐어요. 이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별명이 뭐 돼지나 느림보 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가 별명이 있는 경우는요, 그 중에 하나를 가리키는 어가 사용이 될 수가 있죠. 이 문장이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소유격의 명사가 있어도 부정관사를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이때의 소유격은 소유관계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그 하나의 명사에 여러 개의 그 형용사가 사용된 경우입니다. 이때 그 형용사에는 형용사를 사용하는 그 어떤 순서라고 할까요? 그 일정한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를 보면은 관사는 그 여러 개의 형용사 중에서 맨 앞에 와야 되죠. 그러니까 그 my 닉네임이 아니라 my 닉네임이 되어야 됩니다.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관사는 여러 개의 형용사로 수식하는 경우 맨 앞에 두어야 하고,
소유 관계를 나타내는 어구가 그 뒤에 오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형용사의 순서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어떤 규칙인데, 이 순서는 비교적 준수된다고 할까요? 예, 제대로 그 순서를 지켜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어떤 여러 개의 형용사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항상 이 순서에 유념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게 맞는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부정관사의 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은요. 부정관사는 그 종류를 한정하고요. 정관사 더는 기본적으로는 지시의 의미인데 범위를 한정하죠. 그리고 부정관사는 동의 이음어죠. 그러니까 동의 이음어는 발음은 다르게 되는데 뜻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부정관사는 어와 언이 있는데 보통 어는 자음 앞에서 사용하고 어는 모음 앞에서 사용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뭐 재밌는 현상을 하나 예를 들면은요. MP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밀리어터리 폴리스라고 헌병이죠, 헌병. 이 경우는 어를 쓸까요? 언을 쓸까요? 이때는 언을 씁니다. 그러니까 어째서 그러냐 하고 물어봤더니 M이 자음이기는 하는데 그 발음은 모음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언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SOS 같은 경우요. 뭐 긴급 구조 신호. 이때도 S는 자음이니까는 어라고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때도 언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튜던트 같으면은 바로 그 자음으로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어가 되고요. 이런 차이도 뭐 알아두시면은 뭐 혹시라도 어떤 그 시험 문제에 나온다고 하면은 바로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관사는 복수형에서 한 종류를 가리킬 때 사용을 하는데요. 그러니까는 부정관사는 종류를 한정한다는 의미가 되죠. 웨일즈와 마말스. 그러니까 고래는 포유 동물이다. 이때는 뭐 복수형이지만은 이때는 복수형으로 해석을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때의 웨일즈는 순수 복수형이죠. 그러니까 보통 복수형이라고 한다면은 둘 이상의 종류를 의미하는데 순수 복수형은 범위나 종류의 제한이 나타나지 않는 형태죠. 복수형의 앞에 뭐 관사나 형용사 같이 어떤 범위를 한정하거나 종류를 한정하는 형용사가 따로 사용된 형태가 아니라 복수형만으로 사용된 것을 순수 복수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때는 고래 종류 전체를 의미하는 총칭적 용법이고요. 고래는 포유동물이다 라는 뜻을 나타내는데 이때는 고래 전체를 나타냅니다. 여기에 there is a whale이라고 하면은요. 뭐 저기에 고래가 하나 있다 라고 하면 이때 a whale은 whale이 whales와 같이 복수형으로 사용을 할 수 있을 때 그 중에 한 종류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고래의 종류는 뭐 험백 웨일이 있고요. 스퍼 웨일이 있고 그리고 뭐 고래는 한 130여 종 고래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때 웨일은 그 130여 종의 고래 종류 중에 하나를 의미하게 되죠. 그리고 이 표현하고 대비되는 표현이 I had a talk with Mary 이 문장이나 We paid a visit to our uncles last week 이 문장에서의 부정관사는 이때는 한 번의 의미가 되죠.
나는 메리하고 뭐 어떤 상담을 했다라거나 뭐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그 아저씨의 집을 방문을 했다. 한 번 방문을 했다가 되니까는 이때는 한 번의 의미가 되죠. 이렇게 부정관사는 그 어떤 명사와의 상관성에 따라서 약간씩 그 의미가 바뀌어지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부정관사 외에는 이제 certain의 의미가 있죠. 그리고 any의 의미가 있고요. 여기서 알아볼 거는 음, library book이라고 하면은요. 도서관에 있는 책 하나 뭐라거나 a man in our town 뭐 우리 동네에 뭐 한 남자라고 하면은요. 이때는 certain의 의미가 되죠. 뭐 도서관에 어떤 책이라거나 우리 동네에 어떤 남자 이때는 certain의 의미인데 이때는 지정을 하지 않은 의미가 되니까는 이때는 certain이면서 any의 뜻을 갖게 되죠. 이게 좀 처음 영어 공부하는 분들은 뭐 다소 헷갈릴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예문을 들어볼게요. 부정관사가 사용된 그 예문 중에요. In a loud voice, 뭐 큰 소리로, 뭐 화가 나서 막 격앙된 그런 상태를 나타내죠. 뭐 이런 문장이거나, 뭐 a look of doubt, 뭐 의심의 눈초리라고 할 때는 이때는 certain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다른 문장을 예를 들면은요. A good idea occurred to me 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나에게 어떤 생각이,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런데 아이디어는 추상명사인데 어떻게 복수형으로 사용을 하느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추상명사도 복수형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을 했고요. 그 필요한 분은 그 지난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이때 아이디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다면은 아이디어즈라고 하면은 아이디어의 복수형이죠. 이때는 아이디어스가 그러니까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on 아이디어는 복수형의 아이디어즈에 대해서 어떤 생각, 그러니까 하나의 생각이라는 의미를 갖는데 뭐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안이 있으면은 그 사안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러한 생각들을 나타낸다면은 각각 개인의 생각들을 의미하니까는 아이디어즈의 복수형이 가능하죠. 그리고 어떤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도 나한테 몇 가지의 어떤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도 복수형이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 중에 하나를 의미를 한다면은 그 중에 하나의 생각을 의미한다면은 on idea가 되죠. 뭐 생각이 이때 그 뭐랄까 좀 개념을 정리를 하면은요. 생각이 어떤 그 일정한 형태가 있어서요. 하나, 둘 등의 어떤 수를 셀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아이디어는요. 몇 가지 생각 중,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그 일정한 형태가 있다는 것은 단수명사의 개념이고요. 이때의 어는 단수명사에 대한 카운터블론의 의미가 아니고요. 플로랄론의 그 수가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 여러 생각 중에 한 종류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on 아이디어는 종류의 수가 되는 거죠. 뭐 이런 구분을 하는 것이 좀 다소 따분하고 그 어떻게 보면은 뭐 막막할 것 같기도 하는데 실제 영어 공부를 해본 입장에서는요. 이런 구분을 통해서 영어에 접근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영어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영어는 단순한 암기가 아니죠. 뭐 영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그 영어 이전에 어떤 언어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건데 그리고 우리는 그 우리말의 표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말적인 표현을 원하는데 영어하고 우리말은
언어상의 체계가 다르죠. 이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 그 문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좀 다소 어색하더라도 이런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